하신 PD님들께서 직접 이제 과제에 대한 RFP를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 그 배포드린 책자의 7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43개의 과제가 리스트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번부터 9번까지는 김영건 PD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40번부터 39번까지 40번까지는 김돈정 PD님, 그리고 41번부터 43번까지는 다시 김영건 PD님께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려면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아까 우리 신승명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모든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념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브리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메일로 디테일한 질문을 주시면 지금 한 11~7분 정도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지표의 디테일한 내용의 성격이나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문자와 되어 있는 질문들이어서 더 답변 드리기가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궁금한 사항들을 있으시면 그렇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기획 분야에서 기획 창작 분야에서 마련된 설치 예술 구조물 창작을 위한 모델링 시기가 AI 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그림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설계물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치 예술 구조물로 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단계를 AI 기반으로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디지털 트윈이나 그런 개념을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에 보시면 법령이나 그 다음에 실제 하중 구조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적어도 이 시뮬레이팅을 한번 거치면 설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조물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내용 자체가 AI 기반 예술 구조물 CAD 설계 자동화 기술, 구조 안정성 평가라든가 제작 적합성 분석 기술, 그다음에 현장 주변에 대한 상황 인식 기술 기반으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법령 기준 자동 판정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AI 처리화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예술 구조물을 제작하고 통합하는 경우,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실전 단계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과제를 통해서 지원 기간은 총 33개월 이내에 하고 33억 원인데요. 이 과제는 품목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구성에 있어서 지표를 어떻게 제시하실 건가, 이런 것들은 통과 선정 후에 협약 단계에서 협약 단계에서 심사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 지표의 우월성 같은 것들이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과정 후에 지표 같은 부분들은 당연히 협약 시에 반영돼서 클리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다음 과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묵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손기술 부분들을 어떻게 체득화하고 그다음에 기록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제입니다. 제목 자체가 피지컬 AI 기반 고정밀 손기술 창작 및 서비스 기술입니다. 손기술의 이 과제의 원천적인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변기의 가야금이라든가 혹은 뛰어난 서예가의 서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을 주는 포인트, 그 다음에 압을 주는 포인트, 그 다음에 손을 꺾는 모양새 이런 것들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체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손이 갖고 있는 27DOF 레벨의 기술들을 지금 각 선진국들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도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과제의 그림 자체는 필기도구인데요. 서예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표현되는 양식 같은 경우에도 고정밀 예술과 손기술 캘리브레이션 해내는 부분, 그 다음에 AI 기반 고정밀 예술과 손기술 해서 재현해내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손기술을 보정별 예술과 손기술을 학습시키고 생성하는 부분, 예술 창작 그 접근성 확장을 위해 AI가 창작을 서포팅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콘텐츠를 검증하고 실증하는 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유사한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표 보시면 지표의 엄격성이 조금 한 레벨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핫하게 연구되고 있는 27DOF를 쓰는 것 그런 부분보다는 영상 기술 기반으로 구현하는 것들을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작 기간은 한 3년 수준에서 40여 년에 개발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요과제 관련해서 질의도 한 두세 번 왔었는데요. 리얼 라이브 행동, 그다음에 생리 반응 신호 인식 기반 실시간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플랫폼 개발합니다. 그 기술명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좀 어렵게 되는데요. 다만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SNS나 방송에서 단순하게 주고받는 피드백이 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툴들, 그다음 방송 구조, 그 다음에 1인 방송 같은 것들이 진화할 때에 어떤 형태의 소비자의 피드백이 가능할 것인가를 전제를 두고 성립이 된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이제 멀티모달 실시간 반응 신호를, 그러니까 다양한 멀티모달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호를 수집하고 동기화하는 기술, 그 다음에 행동과 그 심리 신호를 융합 기반으로 해서 시청자 반응을 인식하는 모델, 그 다음에 지능형으로 방송 연출 시스템에 반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멀티모달 반응 데이터셋에 기반해서 표준 포맷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SNS 레벨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뭐 별풍선을 쏜다든가 뭐 그런 레벨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유저가 방송을 시청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피드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전달해 줄 건가에 대해서 되게 열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드백들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화면에 34억 원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질의들이 좀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어제 다른 회의 장소에서 뵌 분 중에 한 분께서는 에이전트 레벨 하나만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제의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MCP 레벨들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이전트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이 이 과제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좀 짙은 색으로 좀 적어놨는데요. 다중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관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RFP에는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관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에 여러 가지 음성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서사라든가 텍스트 레벨, 그 다음에 영상 레벨 같은 것들을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일관성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활용 예로서 질의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세계관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에 쓰이든 혹은 게임의 세계관을 프리스컬링을 만드는 데 쓰이든 어떤 쪽에 쓰이든 목표 지향점은 분명 웹툰에 쓰이든 목표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로 이런 구조를 성립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원 컨소시엄 그룹들이 만들고자 하는 분명히 최종 인드 프로덕트가 존재할 건데 인드 프로덕트의 성향을 에이전트 레벨에서 분절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거기에 각 컨소시엄 간의 경쟁력을 다 녹여 넣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에이전팅 레벨이라든가 지금 흔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유사한 패턴들이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시장에 런칭시키면서 그 시장 내에 메이저 플레이어 되기를 좀 기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질의가 아주 들어왔는데요. 이 과제가 특이한 부분은 이 과제하고 나중에 온톨로지 분야의 과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연계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시면 가상 공간 사항의 공간의 특성이라든가 공간을 해석하는 모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재현해내서
혼자 그뭐 MR 기기나 XR 기기를 쓴 사람한테 구현해주면 그 스케일이 공간의 특징 값들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RFP를 자세히 보시면 그 공간의 특성이라 하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향을 구현해내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갖고 있는 공간의 특성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레벨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9번까지 한국형 동미디어 스타일에 있어가지고의 공간이라 하면 실제 공간에서의 그 여러 가지 특성 값들을 그 공간 내에 구현해내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그 영상하고 음성을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을 9번 과제에서 실행을 할 것이고 그 9번 과제에서 실행하는 과제에 연동되어서 구현되어지도록 그 제시하는 것을 밑에 필수 사항으로 RFP에 적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가상 공간의 콘텐츠가 갖고 있는 콘텐츠 공간의 특성값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 실제 구현해내는 공간의 특성값에 맞게끔 올리게 스케일링 값들을 잘 조정하셔서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테일 콘텐츠의 물리정보 AI 기반 시뮬레이션 및 연출 플랫폼 기술 개발인데요. 이전에도 공연에 관련해서 유사한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제는 AI 기반으로 공연 기획의 프로토콜 전체 과정을 이뤄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타겟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그 툴들이 한두 개가 있는데요. 실제 구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하는 레벨을 이 과제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 공연 현장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들하고 미디어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정보값을 가져와 가지고 연출자가 맨 처음에 그 컴퓨터 앞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에서의 한 시스템이 실제 공연에 즉시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기 컨트롤 부분단에 있어가지고의 구현값들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찬가지로 그런 전 단계가 콘텐츠로 디지털 트윈화된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되는 모습들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마음 갖고 있고요. 이 과제는 41.5번으로 3년 이내에 만들어 주실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PI라 하면 피지컬 AI라 하면 어렵게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 기기단에 대한 컨트롤 이런 부분들의 디지털 트윈에서 상에서의 시뮬레이팅에서의 구현 이런 부분을 해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원격 다자 참여자의 대화 맥락 인지를 위한 AI 에이전트 기반 XR 텔레프레젠스 플랫폼 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그 타이틀 자체만 보면 기술 단어들을 적시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표현을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말씀을 자주 드릴 때는 차세대 줌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과제가 이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줌 레벨에서의 원격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라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 만남과의 다른 포인트들, 그다음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 화자의 이야기의 맥락이라든가 자세가 갖고 있는 메타 인지 개념의 그 뉘앙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체계들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건가, 이런 정보값들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건가, 그런 부분들을 맥락, 요즘 뭐 컴퓨팅에서 뭐 온톨로지 다이나믹스 알고리즘이나 이렇게 맥락을 해석하기 위한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의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텔레프레젠스 환경 속에서 구현해 줄 건가.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뭐 며칠 전에 이제 그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메타의 기기가 뭐 그런 글래스라든가 혹은 삼성이나 LG에서 준비 중인 XR 글래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접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질 건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거, 입장감이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것이 이 과제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 과제는 그렇기 때문에 실증 단계, 디바이스 단계에서부터 그 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45개월에 54억 원의 그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간 간격의 지능형 보건 확장 기반 멀티모달 체험 콘텐츠 창작 기술입니다.
이 과제는 그 햅틱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구현하는 그 여기 센신 정보에 내재된 물리 정보, 그다음에 멀티모달 인공지능으로 보험 확장하고 이를 다양한 표현 공간의 재구성인데 요것들은 요 인풋 값, 그 데이터 센싱하는 데이터에 가져오는 값하고 그대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로서 주고받는 콘텐츠를 실제로 만지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해 줄 건가 라는 부분인데요. 주로 지리를 주시는 부분들은 어떤 포인트냐면 기기를 뭐 개발해도 되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기기를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기기들 어떤 기기를 써야 되는 거냐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가급적 기기를 개발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기기들 최대한 활용하실 법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햅틱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텐저블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어떻게 구성시켜 줄 건가, 실제 촉각 감각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3년에 42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전체 그 올해 진행된 과제 중에 예산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데요. 한국형 동미디어 구현을 위한 AI 영상 및 음향 통합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입니다. 그 요즘 뭐 많이 그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코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코즘에서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을 그 영상을 구현해낼 때 보면 그 영상의 특징적 요소들만 가져와서 영화 필름 프레임 바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혹은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거에 몰입한다든가 전체가 하나의 일체된 프레임으로 그 돔이라는 큰 공간상에서 체험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과제는 각 디지털 프레임이 갖고 있는 화면 내의 특징값, 공간 스케일링의 공간 값들을 AI가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화면 그 돔 사이징을 자동적으로 캐칭해서 그 가변적 상황 속에서 스케일링을 할 것들, 그 구현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프레임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충실하게 AI가 이해를 해서 그 공간에 어울리는 형태로 화면을 전체를 다 채워주세요 라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음향입니다. 현재 극장에 갔을 때 가서 보시면 프로젝션 방식으로 되어 있고 LED 화면은 극소수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에 그 LED가 갖고 있는 한계, 왜냐하면 음향이 사람에게 그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그 메시드 타입의 LED 기반으로 해서 음향이 통과되는 기술들을 거의 뭐 세계 최초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LED를 사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외국 기술 사와서 조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ED 레벨에서의 스크린을 메시 타입으로 음향 통과 방식으로 구현을 해낼 때에는 DCI CTP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기술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제는 3년에 62억 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제작하고 서비스 분야에 우리 김도준 비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